3.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평범한 과학자에게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하기 위해 굳이 실험실에서 실험할 필요는 없다. 그냥 머릿속으로 실험을 상상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천재다.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대부분 VD 실험을 했다. 하지만 오차가 거의 없었다. 실제 측정한 값과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인 그는 VD를 하면 R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 이론인 R은 VD 공식의 힘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아인슈타인은 전적으로 VD 실험을 통해 상대방 이론을 완성했다.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렌츠 박사 같은 사람은 그의 이론을 정면에서 비판하기까지 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직접 내세울 만한 실험 결과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1919년 5월 29일 영국의 천문학자 에딘튼이 관측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의 케냐로 향했다. 개기일식을 관측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일식 때 태양 근처의 별은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진짜 위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관측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승리였다.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의 실제 위치를 측정한 결과 아인슈타인의 VD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과 일치했다. 정리를 하면 이렇다. 1.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성공을 거두고자 했다. 2. 아인슈타인은 V들을 했다. 3. 아인슈타인의 V들은 R이 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고 싶다면 V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의 V들은 R이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일 요소로 생각한다. 둘 중 누가 옳은가?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옳다. 호텔왕 콜란트 1등이 생전에 호텔왕인 나와 평범한 호텔 직원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공을 상상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읊조리고 다녔던 거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과학자들은 성공은 오직 실험실 죽대로 일해야 찾아온다고 믿었을 때 그는 부의들을 하면 성공한다고 믿었다. 그는 여유롭게 삶을 즐겼다.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을 했고 문학과 철학에 빠졌고 여행을 다녔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물리학과 전혀 관계없는 특허국 공무원을 선택했다. 그는 하루 8시간씩 특허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일로 생계를 해결했다. 그 와중에 그는 끊임없이 부의들을 했다. 빛을 타고 여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상상 속에서 실험을 하고 측정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은 실패해야 옳다. 실험실에 청춘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이 성공해야 옳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죽도록 실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부의들을 하는 아인슈타인이 성공한 것이다. 부의들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의들을 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부의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토록 적은 이유는 부의들을 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기 때문이 아닌가를, 또 이제껏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부의대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를, 이제는 꽤 알려진 제임스 네스의 소령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제임스 네스의 소령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는 장장 7년 동안 초등학교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한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죄수들과의 만남은커녕 대화와 운동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였다. 미쳐버리거나 상상의 나라를 펼치거나. 네스의 소령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마음속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생생하게 꿈꾸었다. 골프채를 진 자신의 모습을, 골프장을 파릇하게 덮은 잔디를, 곳곳에 서 있는 나무들을, 그 나무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다람쥐들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함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생하게 상상을 했던지 그는 골프복의 촉감과 잔디 냄새와 다람쥐들이 잽싸게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느끼고 맞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임스 네스의 소령은 매일 4시간씩 상상의 18호를 돌았다. 7년 뒤 기적처럼 자유의 몸이 된 네스의 소령이 골프채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현실의 18호를 돌았다. 놀랍게도 그는 첫 게임에서 70타를 쳐냈다. 7년과의 비교했을 때 그의 골프 실력은 무려 20타나 향상돼 있었다. 제임스 네스의 소령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생하게 그린다면 실제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해운업계와 영화계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오나시스는 담배 장수였고 스필버그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해운업계와 영화계를 생각해보라. 유명한 선박회사와 영화사에서 매일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유능한 인재들을 생각해보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후자의 사람들이 성공해야 옳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오나시스와 스필버그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성공을 꿈꾸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기회를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뺏긴 적은 없었는가?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경쟁자에 의해 패배를 당한 적이 없었는가? 이번만큼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숲으로 돌아간 적은 없었는가? 어쩌면 당신에게 실패의 쓴말을 안겨주었던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RMVD 공식을 실천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던 것은 성공의 기회라고 부를 수 있는 VD가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VD 하나로 빛나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만일 책으로 쓴다면 100권으로도 모자랄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생생하게 꿈꿔라. 그러면 운명처럼 기회가 다가온다.